이게 뭡니까? 이게 그 스핀이 맥시멈 될 때가 에너지가 미니멈이다 그 말이에요. 스핀 맥시멈에서 에너지 미니멈이다. 그 말은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스핀이 업 이렇게 차들어간다 하는 것이 훈트 1법칙이야. 스핀이 맥시멈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스핀이 맥시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스핀이 업 다운 되면 스핀 제로겠죠. 그러니까 스핀이 업 하면 스핀 1이겠죠. 스핀 업 하면 이렇게 스핀 2분의 3이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J는 뭐예요? 그 M의 맥시멈 값이고 M의 맥시멈 값이 2분의 3이면 J는 2분의 3이에요. right?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중에서 하나 아무거나 차들어가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뭐 L이 그 다음에 S가 주어졌으면 일단 스핀이 주어졌으면 그 다음엔 L이 맥시멈 돼야 된다는 게 훈트의 제2법칙이야. S is given, S given이면은 L은 맥시멈 돼야 돼. L이 맥시멈 된다고 하는 거는 뭡니까? L이 0보다는 L이 L은 어차피 1이니까 여기서는 뭐 별로 그렇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각각의 스핀이 도움이 될 수 있네요. 각각의 스핀이 예를 들어서 업인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스핀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차 들어가느냐 여기에 차 들어가느냐 여기 차고 혹은 여기에 차느냐 여기 차느냐 여기에 차느냐 혹은 뭐 여기에 차고 여기에 차고 어디에 차야 이제 L이 맥시멈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L이 맥시멈 되려고 그러면 두 개의 앵귤러 모멘텀을 더해야 되니까 앵귤러 모멘텀 1에 있는 것을 갖다가 두 개 먼저 채우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나 여기에 먼저 이제 채우는 것이 그렇죠. 여기나 여기에 먼저 채우는 게 뭐 더 좋겠다. 왜냐하면은 M이 맥시멈 될 때가 L이 맥시멈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right? L이라고 하는 것은 M의 맥시멈 값이거든요. 그 토탈 L이라고 하는 것은 토탈 M이 맥시멈 될 때가 좋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훈트 제2법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S가 기본이면 그러면 L이 맥시멈 될 때 엡실론이 미니멈이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미니멈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수님 그러면은 세 번째 다운 스핀이 저 중에서 플러스 1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플러스 1로 가야 되느냐? 네. 사실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은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M이 마이너스 L이면 그렇잖아요. M 값이 마이너스 L이라고 하는 것과 플러스 L이라고 하는 것은 L 값이 똑같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룰이 뭐냐 하면은 세 번째 룰이 이게 뭐냐? 세 번째 룰이 이게 뭐냐 하면은 이 궤도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세 개가 다 안 찼을 때에는 L 플러스 S가 J가 이거 뭐 나도 잘 기억도 못해. 하여튼 세 번째는 이게 뭐더라? L 플러스 S M 값이 토탈 앵귤러 모멘텀 값이 J가 L 플러스 S일 때 맥시멈이고 세 개가 다 찬 이후에는 뭐냐면 J가 L 마이너스 S일 때 맥시멈이다. 뭐 이런 몇 가지 룰이 있어.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얘기들이 다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여기에 업 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차 들어간다. 그것을 결제하는 것이
훈트의 법칙이다. 혹시 누구 저 책 갖고 있는 사람 좀 나 좀. 그게 훈트 법칙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218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테이트는 그대로 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5.13을 조금 더 열심히 엑서사이즈를 하다 보면은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좀 더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뭐 이걸 매니바디 아토믹 피직스를 어떤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고등학교 때 배우고는 나도 별로 연습을 안 했어.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나 나나 대동소이하다. 뭐 화학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자는 이제 원 파티클, 원 바디를 갖다 풀고 나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고 끝나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실제 워킹 레벨에서 엔지니어링 레벨에서 이걸 워크아웃하는 사람들은 이제 화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자들이 조금 알고 있어도 훨씬 더 깊이 공부를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는 그렇게 복잡한 거는 관심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한 개만 하고 두 개만 해도 어려운데 헬륨까지는 퍼터베이션으로 어떻게 해보겠는데 리튬이 되고 그다음에 뭐 보론이 되고 카본이 되면은 이건 뭐 정말 컴퓨터를 써서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별로 그렇게 이론 물리하는 사람들한테는 관심의 대상하고는 굉장히 너무나도 먼 당신이에요. 그래서 훈트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쉬운 법칙이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엘렉트론의 뭐라 그럴까요? 이 인터랙션이 생각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r 포텐셜의 어떤 매직이 있어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디제너러시가 있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피리어딕 테이블을 갖다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차면 몇 번이죠? 그러니까 아까 한번 번호나 정리를 해보죠. 요거 다 차면 그게 헬륨이에요. 요거 다 차면은 이게 불활성지체예요. 그 다음에 N은 2에서 N은 2가 이게 다 차면 몇 번이라고 그랬죠? 여기 8번이니까 이게 8이니까 하면은 이게 다 차면은 2 더하기 8 하면 10번입니다. 그게 뭐죠? 네온인가요? 그렇죠? 헬륨 네온. 그 다음 뭐예요? 여기에 차면 N이 다 차면 여기가 몇 개죠? 여기에 2, 여기에 3, 곱하기 6.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2, 6, 5, 10이네요. 그렇죠? Right? 그런데 요게 뭐냐면은 다 차면 L은 0과 1이 다 차면 그게 뭐냐면은 10번 더하기 8번이니까 18번이에요. alright? 그게 뭐냐면은 네온입니다. 아르곤이에요. 아르곤이니까 18번인가 그럴 거예요. alright?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N콜 3에 L콜 1은 그럼 뭐냐? L콜 2는 이건 D궤도라고 그러는 건데 이 D궤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교과서를 이제 보면 이게 여기는 10개가 들어가는데 이 D궤도가 다 차는 것은 실제로 이 피리어딕 테이블을 갖다가 이제 쭉 여러분이 조사를 해보면은 8쪽 아닙니까? 8쪽. 8이 왜 8이냐 하면은 결국은 L콜 0, 1을 가지고서 만드는 게 8이에요. 숫자 8이라고요. L이 0에 2개, L콜 1에 6개.
이것들이 다 차면 8이라는 숫자가 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2, 3 해서 8쪽까지가 차는 것이 L은 0, 1 가지고 하고 L은 2나 혹은 N 콜 4에서의 L 콜 3 이걸 갖다 D 궤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L이 3이면 이걸 D 뭐 F 궤도라고 그래요. 근데 D 궤도나 F 궤도는 원자의 뭡니까? 뭐랄까 화학적 성질을 관여를 하는데 관여는 합니다만 이 L콜 0이나 1만큼 그렇게 강력한 어떤 그 영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 란탄 계열 그다음에 무슨 F가 있는 거를 이제 뭐 하여튼 뭐 rares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뭐 잘 모르는 소리인데 하여튼 이 D나 F 궤도에 차 들어가는 것은 물론 영향을 주는데 굉장히 이제 그 영향을 우리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화학자들이 피리아딕 테이블을 갖다가 만들 때에 발견할 수 있었을 만큼 강력한 영향력은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사실 화학자들이 뭐 피리아딕 테이블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옛날에 다 끝난 거고 화학이 요새 관심 있는 건 뭐겠어요? D나 F 궤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고온 초전도체라든지 이런 최근에 발견된 어떤 물성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D나 F 궤도의 전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거 남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에서 새로운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보시도록.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주기율표는 뭐예요? DF는 동케어예요. 뭐 란탄 계열이니 뭐 악티움 계열이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 붙여서 그냥 남의 집 자식처럼 이제 처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요새는 그게 주관심이다 그 말이야. DF가 요새 중요하다. 피리아딕 테이블은 0, 1만 가지고 논다. 그런 얘기.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이 P 궤도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내가 그 얘기도 S나 P 얘기를 안 했구나. L이 0이라고 하는 혹은 L이 1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름이 붙어요. 이건 뭐냐면은 L이 0인 궤도 이름이 있어요. 궤도 이름이. 이걸 S를 붙이고 L 콜 1을 갖다가 P 궤도라고 그래요. L은 1은 뭐 샵이라고 그러는데 분광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스펙트럼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이 L 콜 제로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샤프하다 그래서 S, P는 프린시팔 이것만큼은 아니라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메인이다. 그래서 프린시팔 L 콜 2면은 이걸 D 궤도라고 그래요. D 궤도. D 궤도. L 콜 3라고 그러면 이걸 fine. D는 뭐지? D는 뭐의 주말이었는지 나 까먹었어. 그 다음에 L 콜 3 다음에는 여러분 몰라도 좋습니다.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L 콜 3, L 콜 4면은 이걸 갖다가 H라고 그러던가 그래요. Anyway, 그러면 제 관심 밖의 일이니까 하여튼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펙트로스코픽 노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게 L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L을 0, 1, 2, 3이라고 안 그러고 L이 0이다라는 말을 갖다가 S 궤도라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L에 2S 플러스 1 and J 이런 이걸 스펙트로스코픽 노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가 1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2S 플러스 1이라는 게 뭐냐면은 스핀의 스테이트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핀이 1이다 안 그러고 트리플렛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S가 제로다라고 안 그러고
뭐래요? S가 제로면은 이건 1이잖아요. 싱글렛 한 개냐, 세 개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스테이트가 몇 개냐. 그래서 L이 예를 들어서 S의 그러니까 P의 뭐 3의 J가 2 그러면은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2이고 이건 S는 1이고 다시 말하면 트리플렛 스테이트고 앵귤러 모멘텀은 그러니까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1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는지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8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이 뭐 노테이션을 쓰기 시작하면은 맨 앞에 선 사람이 쓰기 시작하면 그 다음 사람은 할 수 없이 써야 돼요. 그게 과학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나서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평생 남 따라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못하던 그 주기율표에 관한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해봤고, 이번 시간에 진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주기율표 다음엔 뭘 하기로 했나? 뭘 하기로 했지? 솔리드 이야기 하기로 했나? 솔리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엘렉트론 게스를 먼저 이야기를 하게요. 엘렉트론 게스. 엘렉트론 게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물론 솔리드를 이야기할 때도 그냥 엘렉트론 게스하고 솔리드하고 뭐가 차이인가요? 엘렉트론 게스 하면은 이 빈 공간에 엘렉트론들이 차 있는 거예요. 솔리드는 뭐냐면 여기에 레티스가 있어요. 이온들이 있다고요. 이온들이 플러스 이온들의 백그라운드 위에 엘렉트론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있는 거고. 오케이?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보면 뭐 엘렉트론이 여기만 있습니까? 여기에서 뺑뺑 도는 거 우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정 위에, 결정 백그라운드 위에서 엘렉트론이 쫙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는 경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컨덕터가 되는 겁니다. 컨덕터라는 것은 뭐냐면 엘렉트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유롭게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종의 무한계의 어떤, 그러니까 뭐 전체 이 솔리드에 있는 전체의 어떤 아톰들이 하나의 몰레큘을 이루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크리스탈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들이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딱딱한 것들이라고. 자, 요걸 하기 전에 요거를 하는 이유는 여기는 엘렉트론이 V가 0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포텐셜이 없는 데서 움직이는 거고, 물론 이제 박스는 하나 있어야 문제가 쉽게 풀리겠죠. 박스 없으면 어떻게 돼요? 웨이브 펑션이 노멀라이제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어떤 포텐셜 힘이 있는 거죠. 이런 피리어딕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피리어딕 포텐셜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움직이는 거다. 그 차이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하고 얘는 굉장히 심각한 차이가 이제 있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의 얘기야. 그래서 봅시다. 엘렉트론 게스는 이건 기본적으로 카운팅이에요. 자, 봅시다. 엘렉트론 게스를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선 이게 파티클 있는 박스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파티클 있는 박스 1차원 박스에 갇혀 있는 놈은 어떻게 됩니까? 웨이브 펑션이 스퀘어 루트 L분지 2의 사인의
kx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그다음 k는 뭐냐 하면은 L분지 n파이라고요. right? 이게 1차원의 박스야. 2차원의 박스는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사이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x 디펜던스가 4x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있는 것들은 4x, 4y, 4g 이걸 갖다가 세 개를 곱함으로써 우리는 베이시스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스퀘어 루트 L분지 이걸 박스를 갖다가 다 뭐 LX, LY, LG 다 다르다고 해도 괜찮은데 그래봤자 뻘짓이에요. 그냥 이게 3개 곱하면 삼성이고 이게 사인에 똑같이 해도 전혀 상관없다. nx의 파이 x 사인에 L분지 ny 파이 y 그 다음에 사인 L분의 ng 파이 곱하기 g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웨이브 펑션들을 가지고서 임의의 스테이트를 다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nx, ny, ng가 하나 주어지면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웨이브 펑션이 한 개가 주어지는 거야. 그럼 웨이브 펑션이 하나 주어진다는 것은 어떤 스테이트, 다시 말해 어떤 스테이트가 상태가 하나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엘렉트론들이 어떤 스테이트에 차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려고 그러면은 nx, ny, ng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뭐가 되겠습니까? 111 0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0이라고 하는 것은 웨이브 펑션이 제로라는 얘기니까 엘렉트론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111이고 익사이트 스테이트는 그 다음 뭐예요? 그 중에 한 개가 2인 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2, 1, 1 뭐 이런 것들이 혹은 1, 2, 1, 1, 1,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스핀을 생각하지 않으면 111은 이것은 뭐예요? 이건 그냥 유니크한 것이고 요거는 뭐냐면 하나, 둘, 세 개, 2, 1, 뭐 2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 세 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 2, 2, 1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도 이런 것도 세 개가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차 올라간다고요. 자, 그러면은 에너지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에너지는 2m분지 h바의 제곱에 이게 뭡니까? k제곱이죠. 그렇죠? k제곱인데 k의 제곱인데 kx는 뭐예요? 이게 kx고 ky고 이게 kg예요. right? 그러니까 이것이 k 이거 뭐 이거 해봤자 사실 k 한 번 더 써줍시다. k 제곱이고 k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ki의 제곱이고, right? ki는 x, y, z.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L분의 파이의 제곱에 nx의 제곱 더하기 ny의 제곱에 더하기 ng의 제곱이에요. right? 그러니까 이제 n이 뭐냐에 따라서 엘렉트론의 이제 이 레벨들이 쭉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스핀을 생각을 해주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이제 업다운 두 개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예요? 여기 세 개가 있으니까 뭐 6개, 그 다음에 여기도 6개,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는 L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L이 크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L은 그냥 뭐 몇 센치, 몇 미터 이런 마크로스코픽한 어떤 거 양이고 L분지 KX라고 하는 것은 람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주어지느냐 하면은 이건 뭐 사실은 뭐 람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오드 오버 L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처음엔 이런 거 2분의 L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고, 그 다음에는 이런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는 건데 그래서 L이 크면 클수록 이제 이 파트 게이너 박스에 이 레벨 간의 간격들이 뭐에 비례를 하냐면 L 제곱분의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이게 뭐냐 하면은 2m L의 제곱에 H바의 제곱에 여기 어디였냐? 파이 제곱에 여기 이제 NX 제곱 플러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L이 크면은 에너지 레벨들의 이제 간격들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왜냐면 L 제곱분의 1에 비례를 하니까. 그래서 요 간격이 뭐예요? 이게 L 제곱분의 1에 비례를 한다고. 요것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L이 충분히 크면 뭐예요? H바는 굉장히 작은 양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결국 뭐냐면 L분의 H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L이 작으면 그러면 이제 L분의 중요한 게 뭐냐면 L분의 H바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 말이야. 요 간격이. 그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결국 뭐겠어요? 이게 모멘텀이거든요. L분지 H바가 뭐예요? 오더 오브 아니지. 이게 그렇죠. P. 미니멈 P가 뭐냐면 있으면 그 미니멈 P의 제곱이 요즘 에너지 레벨이거든. 그래서 P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P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간격이 요거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여기에 내가 지금 묻는 건 뭐냐면은 파티클을 갖다가 이게 쭉 쌓아가지고서 어디까지 쌓을 거냐 그게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이 에너지 레벨들은 뭐에 의해서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박스 크기가 주어지면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높이는 뭐가 주어지는 거냐 하면은 파티클의 넘버가 주어지면 이 높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의 모멘텀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페르미 모멘텀이라고 그래요. PF라고 그러고 여기서의 에너지 그걸 갖다가 페르미 에너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은 이 페르미 에너지와 페르미 모멘텀을 구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 근데 그 무한 포텐셜이면 인피니트 굴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무한 포텐셜이면 인피니트 굴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가능한 에너지 스테이트는 계속 있는데 실제 찾으러가는 건 뭐예요? 파티클 한 개 있으면 뭐 될 수 있으면 여기에 뭐 맨 밑에 있는 건 여기죠. 우리는 지금 뭘 구하려고 하냐면 파티클이 n 개가 있을 때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파티클 한 개가 있으면 여기 있으면 되는데 파티클 두 개 있으면 업, 다운 여기 있으면 되는데 파티클 세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 거야? 여기에 못 있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야 된다고 한 놈은. 그게 뭐냐면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계산 다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모멘텀이 제로가 아니라는 거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높아야 된다는 거야. 파티클이 많으면. 그게 페르미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매니 페르미온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그라운드 스테이트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 오브 앤 바디 페르미온 시스템. 페르미온이 도대체 뭐냐? 답은 이거예요. 업다운 업다운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차는 거죠. 오케이? 이 n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보통 우리는 이제 솔리드를 다루려고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만큼 다뤄야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n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 하면은 모든 여기에 있는 어떤 available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썸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결국 뭐야? 파시블한 모든 n들에 대해서 ni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n1, n2, n3 n1, n2, n3 그러니까 nx, ny, ng에 대한 모든 이 파시블한 트리플에 대해서
그리고 뭐냐면 각각의 어떤 페어에 대해 n1, n2, n3에 대해서 스핀 업다운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배를 해서 이걸 갖다 다 더하면 n이 되겠지. right?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는 이렇게 더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굉장히 이제 n이 크면은 어떻게 이제 생각할 수 있냐 하면은 k를 더하는 거나 n을 더하는 거나 이 앞에 있는 이 개수를 제외하고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k하고 n은 뭐냐 하면은 n 벡터가 하나 주어지면 즉 nx, ny, ng 하나가 주어지면은 하나의 그 스테이트가 주어지는 것처럼 n을 하나 주면은 k가 하나 정해지는 거죠. 이건 어떻게 정해지느냐면 L분지 파이로. 그렇죠? 그러니까 n에 대한 썸은 k에 대한 썸이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n에 대한 썸은 k에 대한 썸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파이분지 L. right?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결국 n이 굉장히 크면 뭐냐면 지금 nx, ny, ng는 여기에서의 어떤 정형 격자 공간이야. 뭐 이런 식으로 격자에 대한 이제 썸인데, right? 요 썸은 각각의 어떤 제 1/8분면 nx, ny, ng는 다 양이니까 제1/8분면에서의 격자에 대한 썸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낮은 데 111부터 해가지고서 여기 있는 거죠. 111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바깥으로 이제 쭉 차 나가는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이제 n 스페이스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격자에 대한 썸은 뭐예요? 그냥 대충 그냥 컨티뉴어스한 리얼 스페이스에서 실공간에서의 적분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이 가능하다고요. 지금 n은 뭐예요? 이게 10의 23승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의 23승이면 이게 어디까지 갈 거예요? 정확히 이걸 갖다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달나라를 가도 23승계를 못 채운다고. 저 안드로메다까지 가야 된다고 얘가. right? 그렇죠? 그럼 안드로메다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한 10cm 간격으로 그린 게 이게 무슨 대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컨티nuum이라고 해도 좋다 이거지. n이 굉장히 크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이 컨버전 팩터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썸을 뭘로 대치를 시키느냐 하면은 2배의 인테그랄에 뭐예요? dn 그렇죠? dn 삼성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럼 어떤 그 맨 바깥에 있는 이 스피어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dn 삼성은 뭐에 대한 것과 같으냐 하면은 k에 대한 썸메이션과 같다고. dn 삼성은 뭐냐면 8분의 1만 고치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 같고 이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2배의 적분의 d 삼승 k에다가 8분의 l에 3승만 곱해주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멘텀 공간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모멘텀 공간에서의 kx, ky, kg의 어떤 레이디어스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멘텀 공간에 있어서의 이 레이디어스가 결국 뭐겠어요? 이것이 kf가 될 거라고요. 이것이 맨 밖에 있는 그 스피어의 레이디어스가.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걸 하면 어떻게 되나? 이 구를 만들려고 완전히 구의 최적의 8분의 1이잖아요, 이게. 요게. 그러니까 2배의 8분의 1에 3분의 4파이 kf의 3승을 하면 이게 그게 뭐냐면 최적이야. right?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n이라고요. 토탈 넘버와 같다고.
요건 뭐예요? 요거는 스핀 때문에 스핀 업 다운 8분의 1은 뭐죠? 8번 84번. 아, 그 다음에 내가 컨버전 팩터를 빼먹었네요. 5J 그래 삼성이요. 그렇죠? 이걸 다 이제 긁어 모아요. 그러면 2 8분의 1 하면 4고 4 캔슬 되는 거죠. 이거 다 캔슬한다고. 그 다음에 파이가 여기 3개고 여기 1개니까 쓰면은 파이의 제곱에 L의 삼성에 KF의 삼성이야.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볼륨이라고요. 이것이 볼륨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KF의 삼성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KF의 삼성이 이게 뭐가 돼? 이게 3분의 1 빠진 거 아니에요? 에? 아, 3. 여기 3 남았어요. 땡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3파이 스퀘어드의 n이에요. 요 n은 뭐냐면은 n 나누기 볼륨. 다시 말해서 요 n은 뭐냐면은 v분지 n. 단위 볼륨당의 파티클 넘버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3 안에는 모든 게 다 녹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요 숫자를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PF는 뭐예요? PF는 뭡니까? PF는 H바 곱하기 KF야. 그렇죠? 그럼 이것은 뭐냐면 H바 곱하기 KF는 3파이 스퀘어드 n의 3분의 1승이야.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뭐를 이제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차 있으면 모멘텀들이 이게 다 전부 있잖아요. 이것들이 누가 내가 뭘 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있기만 하면 존재하는 것들이야. 왜냐하면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때문에 서로 같이 안 자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하여튼 상당한 어떤 모멘텀들을 서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모멘텀을 갖고 있으니까 에너지도 상당히 높아야 되는 거야. 따라서 프레셔도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다만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져야 되는 이 프레셔. 그걸 이제 디제너러시 프레셔라고 해요. 그걸 이제 한자어로 번역을 해놓으면 축퇴압 그렇게 얘기해요. 축퇴압. 디제너러시 프레셔. 디제너러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겹친다는 뜻입니다. 그냥 얘들이 단순히 겹쳐야 되는데 겹치기 싫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진짜 좀 더 좋은 번역은 뭐냐면 그러니까 논 디제너러시 프레셔가 더 맞는 말이야 사실은. 하여튼 같이 안 있으려고 하는 같이 있으라고 우리는 하고 싶은데 같이 안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얘들이 서로를 반발해 가지고서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에너지와 모멘텀과 프레셔. 이것 때문에 뭐가 존재하느냐면 소위 말하는 백색 외성이라는 게 백색 외성이라는 건 뭐냐면 태양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에너지를 다 소진하면 백색 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에너지는 뭐 거의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론이 없어지잖아요. 여론이 없어지면 중력이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중력이 얘를 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태양 정도의 어떤 사이즈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지만 충분히 에너지가 그 태양이 그러니까 별이 크면 그러면 이제 중력이 밀고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그 모든 엘렉트론을 갖다가 추방을 하고 혹은 뭐 흡수를 시켜서 모든 양성자들을 갖다가 프로톤으로 다 바꿔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태양 내에는 뭡니까? 원자가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 뉴트론만 존재해요. 그러면 그 사이즈가 뭐 거의 뭐 말할 수 없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한 원자 내에 원자의 크기는 프로톤의 크기에 비해서 약 10만 배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의 스케일에서 10만 배면 10의 5성이고 그거의 부피로 따지면 그거의 세제곱이니까 10의 15성이에요. 10의 15성이면 얼마인가요? 10의 성이면 10의 10성이 조야. 그러면 천조야, 천조. 천조분의 1로 부피가 줄어드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뉴트론 스타가 되는 거야. 그럼 뉴트론 스타는 뉴트론 스타 나름대로의 또 디제너리티 프레셔가 있어요. 에너지 원이 없어도. 그렇게 해서 버티다가 그보다 더 크면 중력이 결국 이제 이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할 수 없이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버틸 힘이 없으면 별이 이제 에너지를 다 잃고서 더 이상의 이제 중력을 감당할 프레셔를 얻지 못하면 이게 마침내 죽는 거예요. 별의 죽음이 블랙홀이에요. 그러니까 큰 별의 죽음은 블랙홀이고 작은 별의 죽음은 뭐예요? 백색외성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버티느냐 하면 이런 디제너러시 프레셔로 버티는 겁니다. 글쎄, 그럼 이게 파울리 메타올릭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상태별로 하나씩밖에 없는 것들을 하니까요. 이거에 의해 생긴 모멘텀 저게 축태압을 일으키는 거예요. 축태압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그 압력이에요. 얘들이 점점 가면 파티클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멘텀이 커진다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 생긴 저 모멘텀이 그 축태압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아니 이게 논제로 하는 게 상당히 크다는 게 축태압을 준다 그 말이야. 그럼 n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를 저걸로 안 주면 PF 0 나와요? n에 대한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안 되면 그럼 PF가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파울리 메타올릭 조건을 넣은 거잖아요. 그렇지. 저 조건 안 넣으면 PF가 0이잖아요. 뭐 당연히 하죠. 이게 보존만 있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PF라는 게 이게 페르미온의 이제 하이에스트,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어떤 하이에스트 모멘텀인데, 보존이 있으면은 축태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파울리 베타올리가 없으면 축태압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에너지를 한번 뭐 기왕 시작한 거니까 평균 에너지가 얼마나 되느냐? 파티클 한 개의 이 내부에서의 파티클 한 개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평균적인 모멘텀이 얼마고, 그 다음에 뭐 프레셔가 얼마고, 에너지가 얼마냐,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 에너지의 평균 값을 갖다가 에너지 토탈 에너지를 구하고, 그죠? 토탈 에너지를 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n으로 나누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평균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n은 우리는 이미 표시를 한 바가 있어요. n은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걸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의 토탈만 구하면 되는데, 토탈 에너지는 뭐겠어요? 똑같이 이렇게 해보면 아까 모든 n에 대해서 다 더하고 뭐를 하면 돼요? 이게 2n 분지 h바의 제곱에 n 제곱 l 분지 파이, 혹은 뭐야? kf에 대한 썸을 하면 될 텐데, 그 다음 순서로 합시다. 그러면은 이 썸은 그 다음에 여기 스피닝 팩터를 곱해주고 2배에 이 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적분하기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8분지 L을 곱하고 8분지 1 곱하기 8분지 L의 3성을 곱하고, 그 다음에 D3성에 대해서 적분을 해라. 그 다음에 KF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아까 대신에 뭐냐면 2m 분지 h바 제곱 곱하기 k 제곱을 하면 되겠네요. right? 맞아요. 아까는 이거 없이 적분했고 이번에는 이거 있게 적분하는 거예요. right? 그러니까 우리는 n은 뭐였어요? n은 다 똑같고 앞에 있는 거 다 똑같고 이거에 d3선 k에 여기 1이었단 말이야. k였고. 그치? 이거 적분하는 거야? 뭐 누워서 시간 죽 먹기지.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는 하면 어떻게 4분의 1에 파이 분지 L의 3승에 2m 분지 1에 h바의 제곱 곱하기 k 제곱 하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건 적분하면은 이게 뭐가 돼요? 이 매주는 4파이 k 제곱 dk 4파이는 이미 앵귤라 적분한 거죠. 그렇죠? 적분한 거고 k 적분 그러면 k 스퀘어드 그러면은 여기에 4파이가 있고 5분지 kf의 3승이네요. right? 그렇죠? 요거는 아까 적분한 거죠. 요거는 다 적분하니까 3파이 제곱분의 L 3승이었어요. 3파이 제곱분의 L 3승. 한 게 KF의 3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에너지 덴시티는 이건 뭐냐? 에너지 덴시티가 V 분지 이거 하면은 뭐예요? 이게 여기 4 지워지고 5, 2, 10이고 10분의 10파이 제곱분의 L 3승에 그렇죠? H바의 제곱 H바의 제곱 KF의 5승이요. 5승이라고 그러고 내가 3을 써놨어. 됐죠? 그렇죠?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B는 얼마냐면은 E 오브 N은 한 개 파티클당의 에너지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L3승 다 지워지고 파이 지워지고 10분의 3이에요. right? 그렇죠? 10분의 3 10분의 3 H바의 제곱에 KF의 제곱이야. M이 있네요. 여기 M 10M.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뭐가 되느냐 하면은 10은 이 2m을 여기다 주고 5를 여기다 써주면은 2m 분지 이게 뭡니까? 맨 꼭대기 있는 놈에 쭉 해서 맨 꼭대기 있는 놈에 이게 뭐냐면 엡실론 F가 이게 뭐였어요? 이게 2m 분의 H바의 제곱에 KF 제곱이라고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분의 3 곱하기 엡실론 F. 이걸로 페르미 에너지라고 그래요. 이거를. 페르미 주니 그렇게 얘기해요. 페르미 주니. 그러니까 페르미 주니 이거에 맨 꼭대기 있는 거에 5분의 3이 뭐예요? 이거에 5분의 3이다 이거예요. 5분의 3. 이 평균이 5분의 3 엡실론 F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세르모다이내믹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토탈 에너지를 알면요. 여러분이 뭐를 알 수가 있어요? 프레셔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프레셔를 계산을 해와. 얼마인지. 하여튼 그게 얼마인지는 나는 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그런 게 있다. 우리가 아무도 거기다가 일을 안 해줬는데 페로미온들이 다만 있다는 것만으로 뭐예요? 에너지가 있다 이거예요. 프레셔도 있고. 그리고 그 프레셔가 뭐예요? 중력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근간이 된다. 백색열성이 존재하는 근간이에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말이에요. 이게 P 스퀘어드면요. 에너지가 P 스퀘어드면 모든 그러니까 렐러티비티가 없었으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에 뭐냐면 블랙홀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면 마이너스 1 오브 R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조용히 해라 앞에. 수업 시간에 어디서 떠드냐? 중력이 뭐냐면 마이너스 R분의 1의 비례를 해요. 포텐셜, 그러니까 카이네틱 에너지는 만약에 P 스퀘어드의 비례를 하잖아요. n개가 있으면 여기 대충 n개가 있는 걸로 곱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도 뭐냐면 n개가 있으면 n제곱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고. 왜 n제곱이겠어요? 중력 파티클 페어의 개수가 n 스퀘어드 오브 2에 비례하니까요. 그렇죠? C 컨비네이션 2 아니에요? 그러니까 CN2 아니야? 그러니까 중력과 중력, 이 포텐셜 에너지 개수가 이 정도 든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걸 이제 사실 P 스퀘어드에 이제 비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n이 커지면서 이게 어떻게 되나? P가 뭐에 비례했지 아까? P가 뭐에 비례하냐? 이 R이라고 하는 게 인터파티클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R이 인터파티클 디스턴스거든 이게 서로 그러면은 이게 R이 뭐에 비례를 하냐 하면은 이게 R이 뭐에 비례를 하냐? R이 PF 대충 PF분의 1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지? H바. 그러면은 PF분의 1이면은 PF가 뭐에 비례했느냐면은 이게 N의 3분의 1승에 비례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릴레이션이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이제 N이 크짐에 따라서 이것들이 어떻게 증가하느냐 그걸 갖다가 내가 이제 좀 보고 싶은 거야. Right? 그런데 이 토탈 에너지가 얼마냐 하면 아까 계산을 해봤더니 n 곱하기 개당 5분의 3 EF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 집에 가서 해올래요? 내가 할까? 오늘 우리 4시 반까지인가? 사실 오늘 고체하려고 그랬는데 엘렉트론 개수만 해도 사실은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엑서사이즈에 이런 게 있을 거야. 이게 뭐냐면 자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끝에 것만 남겨두고 다 지워. 이게 N은 이렇게 되고 토탈 에너지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에스티메이션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토탈 에너지, 그러니까 카이네틱 에너지가 얼마였었냐 하면 이렇게 나왔거든. 이거를 n의 함수로 표시를 하려고 그래요. h바도 난 h바도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kf가 뭐에 비례해요?
n의 3분의 1승, v분지 n의 3분의 1승에 비례한다는 게 중요해 여기서. 응? 그러면은 kf의 5승이니까 이게 뭐예요? v분지 v분지 n의 3분의 5승에 비례를 해요. 그게 토탈 에너지야. 그게 뭐냐면 앞에 있는 카이네틱 에너지가 이게 얼마냐 하면은 이걸 계산을 했더니 아까 v분지 n의 3분의 5승에 비례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n이 점점 파티클 개수가 늘어나면은 뭐야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게? n의 3분의 5승에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거야. 이거는요. 여기는 뭐냐면 폐의 개수가 n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2분의 1을 그냥 빼고 n의 제곱 비례하고 r은 뭐야? r은 뭐에 비례한다고 그랬지? r은 pf분의 h야. pf는 뭐냐면은 pf가 뭐야? 3분의 1승이라고 그랬어요. n의 3분의 1, v분지 n의 3분의 1승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비례하니까 r분의 1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n의 3분의 1승을 곱해야 되나요? r분의 1은 n의 3분의 1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r은 n이 크면 점점 줄어드는 거고 따라서 r분의 1은 점점 커지는 거야.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이깁니까 이게? 이거는 카이네틱 에너지는 n의 3분의 5승이고 이거는 몇 승입니까? 3이는 6, 3이 7승이네. right?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이게 항상 블랙홀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내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 항상 잘못해. 항상 이렇게 되면 이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n이 커지면 결국은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중력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블랙홀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블랙홀이 되는 이유가 오늘은 이것만 하고 봅시다. 블랙홀이 되는 이유가 말이에요. 이 디제너리스 프레셔를 배우고 나서 블랙홀을 안 배우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가 이게 굉장히 모멘텀이 커지면은 에너지 디스포전 릴레이션이 원래는 PC의 제곱 플러스 MC 제곱의 제곱이죠. 그렇죠? 근데 모멘텀이 점점 커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논 렐러티비스틱 근사가 안 맞는 거예요. 파티클이 지금 뭐 10의 23승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10의 한 50승계, 10의 한 60승계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PF도 무지무지하게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침내는 이놈이 이놈을 갖다가 능가한다고. 그러니까 E가 뭐예요? PC에 이제 비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이거 모든 카운팅들이 다 롱이에요. 다 롱이라고.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는 내가 이게 사실은 디스포전 릴레이션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죠. 그렇죠? right?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의 관계냐 하면은 K와 뭐지? K와 어떤 N의 관계야 그냥 이거는 K와 N의 관계라고. 이건 계속 맞아요. 다만 뭐냐면 아까 요 계산은 틀린 계산이죠. 요 계산은 아까 뭐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K제곱 DK에서 K제곱 오버 2M 이 계산을 했잖아요. 논 렐러티비스틱 에너지. 이 계산을 했는데 요번에는 뭘 해요? K가 아니라 그냥
KH 바 C. 이것만 이제 곱하면 되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어? 그럼 뭐가 되지 이게? K 사성이네. Right? 맞아. K 사성인데 가만 있어봐. 진태? 양난인가? 왜냐하면 이 릴레이션은 바뀌지를 않아요. 내가 이게 공부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내가 좀 준비를 좀 더 해와서 이야기를 할 거를. 봐요. 그럼 이건 뭐냐면 KF의 몇 성이야? 4성이야. 에너지가 KF 4성이에요. 에너지가 KF 4성이야. 그러면 이게 월스한 거 아니에요? Right?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놈이 이거는 내가 에너지가 뭐에 비례하냐면 KF 4성에 비례하니까 이것은 N의 3분의 1에 3분의 4성에 비례를 해요. 카이네틱 에너지가. Right? 카이네틱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까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포텐셜 에너지가 지금 R분의 폐하의 개수가 그렇지? 아이씨. 내가 굉장히 잘못 계산했어요. I'm sorry. 이걸 너무 많이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처음에 한 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3분의 렐러티비티가 없으면 블랙홀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뭘 잘못 계산했냐면은 여기에 R분의 CN 이게 뭐야? CN2에 R분의 1인데 내가 지금 뭘 계산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놈들의 평균적인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치? 평균적인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포텐셜 에너지가 뭐냐면은 이제 별이 중력이 있다고 그러면은 별이 크기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 별의 평균적인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 그 R의 레이디어스를 계산해. 내가 R을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하면은 아까는 너무 작게 계산을 한 거라고. 뭐냐? 얼마만큼 작게 계산을 했느냐면 인터파티클 디스턴스로 계산을 했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뭘 이놈하고 이놈하고도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Right? 그러니까 그걸 내가 에스티메이션을 안 한 거예요. 이건 뭐 다음 시간에 하죠. 다음 시간에. 근데 이놈을 계산을 잘못했어요. 이놈을 계산을 잘못했는데 이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평균적인 레이디어스를 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뭐 양자역학하고는 좀 관계가 없으니까 이거 다 한 다음에 일로 다시 컴백을 하겠어요. 그래서 결과는 내가 기억하는 게 맞아요. 이게 P 스퀘어드면 아까 지금 P 스퀘어드면 이게 3분의 5성이고 렐러티비스틱하게는 V분지 N의 몇 성이냐 하면은 3분의 4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내 기억에 의하면 이게 V분지 N의 3분의 4성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논 렐러티비스틱하게 하면 이건 3분의 5성이고
이거는 3분의 4승이어서 이건 포텐셜 에너지와 이건 카이네틱 에너지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n 스퀘어드니까 이게 3분의 4가 되려고 그러면 이게 r이 뭐가 돼야 되냐면 r이 이게 3분의 6이니까 이게 n의 3분의 2승에 비례해야 돼요. 이게 L이 R이 n이 3분의 2승에 비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R이 n의 3분의 2승에 비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어요. 대신에 지금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논 릴러티비스틱하게는 이게 뭐냐면은 카이네틱 에너지가 모멘텀 에너지를 항상 중력 에너지를 갖다가 항상 이기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 항상 이게 뭐예요 이게? 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카이네틱 이게 relativistic하게 하면은 이게 3분의 5승이라서 3분의 4승이라서 포텐셜하고 맞먹어 가지고서 적당한 이제 그 파티클 넘버가 커지면은 이놈이 이놈을 이기면은 그러면은 콜랩스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내가 이걸 조금 내가 한번 스스로 리마인드해서 이 레이디어스가 어떻게 n에 비례하는가를 갖다가 다시 계산을 하겠어요. 오늘은 엘렉트론 에너지 프리 엘렉트론만 했네. 오늘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 수업.